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4일 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동산 규제와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규제책이 나왔어요. 2002년 3월부터 나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2000년 3월부터 해서 도입하고 했으니까. 자, 이게 과거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2003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장 조절을 들어갔던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들이 뭐였냐면 결국은 풍선 효과로 해서 이제 번진 효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게 부동산 규제가 안 되니까 세금 규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2주택 중과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뭐 비상업용 토지에 뭐 과세, 중과세, 뭐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왔냐면 세금 내겠다. 세금 내겠다. 세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세금 내겠다. 비용이 정가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갔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더 폭등하는, 그래서 비용이 정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했던 게 DTI 도입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DTI를 도입을 하면서 40% 이내에 세무상환 능력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사지 마라 라고 아주 강하게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어느 정도 잡혀갔어요. 왜냐면 부동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방법들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다양한 규제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까지 어우러지면서 사실상의 가수요가 거의 다 잠재워졌던 그런 시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시장으로 재편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죽어요. 네. 이런 흐름으로 사실 들어갔는데 이거를 답습했던 상황에서 이거를 또다시 재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나올 대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예상하는 거는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막 그 계약서 못 쓰게 말리는 거 말고 그런 거 지금 대책 말고 이게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이게 얘기가 좀 되게 부풀려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요번에 그러니까 5월달 들어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을 보면요,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일부 지역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나오는 얘기가 핀셋 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다 찬물을 끼얹을 규제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의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간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사고 싶어도 부동산 문 닫아 있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 잠재우고 일단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는 거는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 딴 생각 들게 하는 거예요. 니들 기다려봐. 사더라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 시장이. 왜냐하면 지금 내가 꼭지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매수자들이 사실 그런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부 지역들에 강하게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규제가 뭐가 나올까요? 근데 일단은 가계부채 대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질을 하는 거 보면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빠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융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별한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던 것들은 재건축, 세종, 부산 뭐 이런 지역인데 결국은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자면 재건축 지역은 어차피 좀 있으면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이 되니까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조금 네. 정부가 다른,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아마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돈으로 뺏는 거는 민감한데요, 땅으로 뺏는 건 좀 둔감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택지의 일부를 잘라서 임대아파트 져서 짓잖아요. 그게 일종의, 물론 이제 그게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아닙니다, 재개발에서는. 그렇지만 재건축도 지금은 시프트라든가 이제 임대주택이 아파트 짓는 거에 일부 세대를 몇 개 이제 사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생각엔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토지를 갖고 온다든가. 그럼 토지를 갖고 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요 필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이라 그래서 용적률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까지 끌어올려서 임대아파트 짓잖아요. 그것처럼 땅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목적으로 그 땅에다 용적률 이빠이 때려가지고 주택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 자체를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갭 투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제도를 좀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세 금액에 대해서 투명화시키는 전세 금액 자체를 과세 쪽으로? 과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갭 투자가 너무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칼을 들이지 않을까. 갭 투자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갭 투자는 안 돼요. 전세가 받쳐주니까 갭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가가 아직 충분히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려면 전세에 대한 일정 부분의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게 가장 투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얘기 말고 이번에 또 간단하게 DSR 도입될까요? 된다고 봐야죠. 하겠죠. 무조건 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DSR의 반대급부가 일본식 부동산 불황이거든요. 지금 일본이 불황이 시작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부동산 불황이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 엄밀하게 말하면 DSR 제도 도입이 아니고 그 전에 과열이 DSR로 터진 거죠. 근데 그 전에 과열이 우리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DSR 도입이 될 거라고 본다. 저는 거의 이미 지금 국민은행은 DSR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네 지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미 DSR 자기네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금융 규제가 탄탄해지면 네. 부실률도 낮아지겠죠. 이번에 11월 3일 대책 이후에 새로운 보완되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대책 발표는 큰 시장에 변화를 줄 만한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 커다란 변수를 줄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의 시장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 이렇게 예상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번에 나오는 대책이 이렇게 만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같은데 작년에 11.3 대책은 대책인가요? 아무 대책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만약 이번 대책이 올해 예상 못한 아주 큰 대책이 나와서 이제 얼어붙는다면 매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켜보겠습니까? 라고 안 사지. 아니요. 그랬더니 겨울에 9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산대요. 네. 큰 대책이 나왔다. 이거는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근데 줬어. 그전 대표님 주변에는 지금 뭔가 투자를 하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접하고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사야 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강 사장님은 얼어붙는다. 우리 전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학습 효과가 많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올해 내상에 기회를 있어서. 볼 것이다. 기회를 볼 것이다. 네. 연말에 못 쏘기 할까요? 4개. 뭐 하나 걸어야죠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의견이 갈릴 때 뭐 하나 걸어야죠. 뭐 걸까요? 양다리에 칭따오. 양다리에 신어도. 그런데 이 모든 내기를 하려면 그 기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의 무슨 지표라든가. 내가 살게. 자, 그럼 오늘 방송은 방송장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통해서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